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조합이거든. 그러면 조합이라는 부분에서 쓰이는 기호를 우리는 첫 번째로 알아야 돼. 순열을 할 때는 직순열과 원순열로 나눠서 이제 막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조합이라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가장 손쉽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조합은 그냥 이거야. 뽑기야, 뽑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고. 순열을 할 때, 퍼뮤테이션 설명할 때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2번 작업을 한 거야. 뽑은 다음에 나열했다. 근데 조합은 뽑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전체를 다 뽑는 거는 어차피 그냥 한 가지겠지. 그럼 뽑은 다음 뽑기만 하면 돼. 순서로 나열할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하면 만약에 A, B, C, D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뽑을 거야. A, B를 뽑았어. 그거랑 B, A를 뽑았어.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뽑기만 한다면 똑같겠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순열 있지. 순열에서 A, B를 뽑는 경우와 B, A를 A, B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 경우를 없애버리면 그냥 뽑기만 하는 게 남는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합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설명을 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N명 중에서, 즉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요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호를 쓰게 될 때는 C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대문자 C. 그리고 얘를 읽을 때는 콤비네이션이라고 읽게 될 거예요. 확인됐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표기를 하게 되느냐? 콤비네이션 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 N개 중에서 뒤에 있는 R개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N 콤비네이션 R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귀찮으면 NCR 이렇게 많이 읽어요. 확인되셨죠? 그럼 이 NCR이라는 기호의 뜻이 바로 여기 보이는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NCR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퍼뮤테이션을 해서 뽑았잖아. 즉 N 퍼뮤테이션 R을 해서 뽑은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을 했겠지. 그 순서대로 나열하는 애들 자체에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부분만 없애주면 된다 그랬지. 다시 말하면 A, B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하면 A, B, B, A 즉 자리 바꾸는 2팩토리얼이잖아. 그 부분이 한 가지로 취급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A, B, C라는 3개를 뽑았다고 치면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3팩토리얼이 되겠지. 그게 다시 한 개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 걸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팩토리얼로 나눠버리면 그만이란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다시 쓴다라면 N 퍼뮤테이션 R을 어떻게 썼냐면 N 팩토리얼을 N-R의 팩토리얼로 나눴었잖아.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분모 자리에 R 팩토리얼을 한 번만 더 곱해준다라면 콤비네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성질들을 확인해 볼 거야. 그때 이 조합에서 등장하는 성질이라고 부르는 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 중에 첫 번째가 NCN이야. N개 중에 N개를 뽑는다는 얘기야. 몇 가지가 되겠어? 당연히 한 가지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동시에 두 번째 NC0이야. N개 중에 0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하냐면 원래 여기다가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N은 그대로고 R만 0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식으로 썼을 때 N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과 곱하기 0 팩토리얼로 나눕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때 분자분모 약분되지? 0 팩토리얼 얼마로 약속했지? 1. 그러니까 1분의 1.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는 다시 N 콤비네이션 R이라는 녀석을 식으로 한번 써본다라면 계속 반복하는 거야. 자,
n 팩토리얼을 n-r의 팩토리얼로 나누고 다시 r 팩토리얼로 한 번 더 나누면 된다는 얘기지? 확인되죠? 자, 이때 우리는 n 콤비네이션 n-r도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살짝 변형을 해서. 확인됩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뭐라고 쓰면 될까? 위에 있던 식의 r 자리에 n-r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분자에 있는 n 팩토리얼은 그대로거든? 여기에 r 자리에 n-r이 들어갈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r 팩토리얼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r 자리에 n-r이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지? 바꿨더니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아 달라. 같지? 여기서부터 얘네 두 개, 즉 3번에 나와 있는 성질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n 콤비네이션 r이랑 지금부터 n 콤비네이션 n-r이랑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하면 사실 얘랑 얘 같은 게 맞겠지? 그래서 요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 확인되니? 그래서 아예 책에다가 이거는 표시를 좀 하고 가자. 어디로 갈 거냐면은 136쪽에 유형 1번에 두 번째 거 있어. 유형 1번에 두 번째 보이지? 거기다가 체크하고 별표 좀 하나 쳐놔.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요렇게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거든. 우리는 이 네 번째로 지금 밝히고 싶은 성질이 뭐냐면 책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내용이야. 뭐라고 써져 있냐면 NCR이라고 돼 있거든. 이거를 n-1C r-1 플러스 n-1C r이라고 써져 있을 거야. 한번 봐볼래?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 맞는지? 보이지? 요게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지금부터 이거 증명해 줄 테니까 잘 봐. 자, NCR 보이지? 우리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써볼 거야. 그러면 n 팩토리얼을 n-r의 팩토리얼과 곱하기 r 팩토리얼을 곱한 걸로 나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얘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분자는 n-1의 팩토리얼이지. 분모는 여기서 이거 빼야 되지? 그러면 n-r의 팩토리얼 곱하기 r-1의 팩토리얼. 확인되죠? 자, 얘 똑같이 만드는 거야. 그러면 n-1의 팩토리얼을 여기서 이거 빼지? n-r-1의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이렇게 쓰게 될 거야. 즉 얘네 하얀 거 두 개 더한 게 초록색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분모를 통분할 거야. 자, 분모 쪽을 지금 봤더니 여기는 n-r의 팩토리얼 나왔지? 이걸 내가 다시 쓰면 n-r에다가 곱하기 n-r-1 곱하기 등등등 가겠지? 이때 이 등등등 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n-r-1의 팩토리얼로 써도 되는 거잖아. 확인되죠? 자,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앞에 있는 애 n-r의 팩토리얼은 이렇게 썼잖아. n-r-1의 팩토리얼은 여기 있지. 즉 통분이 되기 위해선 여기 분자 분모에 n-r을 곱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뒤에 있는 식에는 분자 분모에 n-r을 곱할 거야. 확인되죠? 같은 방법으로 얘네 두 개 비교하는 거야. 여기 r-의 팩토리얼이잖아. 그럼 여기 r만 있으면 r 팩토리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통분을 해서 이제 써볼 거야.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냐면 이제 n-r의 팩토리얼이 분모가 되겠지? 그리고 곱하기 r 팩토리얼까지 분모로 등장하겠지? 이제 분자 쪽을 보면은 얘 보자. 얘는 n-1에 곱하기 r을 앞에다 곱하자. 곱하기 n-2의 아니다. 그냥 가도 되겠는데?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도 보자. 여기는 더하기 해놓고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 빼기 r 곱하기 n-1의 팩토리얼 돼버리지? 없어지네. 이렇게. 그럼 최종적으로
분모가 n-r의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과 n-1 팩토리얼 곱했으니까 n 팩토리얼 되겠지? 어때? 똑같아졌지? 이래서 요 성질 하나를 추가로 더 외워야 돼. 확인돼요? 그래서 요 내용도 마찬가지로 별표를 치고 외울 거거든? 근데 요 식을 그냥 외우려고 하면 이거 되게 헷갈려. 요 식이.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 NCR이잖아. 그러니까 N보다 숫자 하나 적은 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그 다음에 뒤에 R이지. 하나 작은 거 그대로야. 확인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하면 이제 이런 걸 찾을 수 있어. 내가 만약에 10C 7이라는 똑같은 걸 찾아라라고 하잖아. 두 개 더해서. 그러면 10보다 하나 작은 거 9지. 9C 얼마 더하기 9C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R이 7이지. 그럼 7보다 하나 작은 6, 7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확인되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하면 이제 이런 것도 찾을 수 있다. n 플러스 1C R 플러스 1이야. 이걸 찾아보래. 그러면 n 플러스 1보다 하나 작은 거 n이잖아. nC 얼마 더하기 nC 얼마로 쓸 수 있겠지? R 플러스 1보다 하나 작은 R과 R 플러스 1을 더한 거구나. 이렇게 외워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해서 4번, 지금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3번까지 체크해서 같이 외워버릴 거야. 요 두 개는 무조건 외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꼭 하세요. 확인됐지? 그래서 요 성질 세 가지, 지금 요거 두 개 하나로 합쳐서 세 가지인데 우리는 네 가지로 나눴었지?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 원래는 이거 말고 몇 가지 성질들이 더 있거든? 근데 현 교육과정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봐도 돼. 그러니까 보통 인터넷 강의나 학교 선생님들이 학체 공식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주는 게 있어. 근데 그거는 사실 파스칼의 삼각형 그려놓고 이항 정리하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필요 없어. 뒤에 가서 하자. 확률 같은 게 가서. 지금은 여기까지만 기억하자. 자, 그럼 이 내용 가지고 바로 그냥 문제 볼 거야. 1번 문제 한번 볼까? 자, 1번 문제를 지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3 곱하기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 3 빼기 4 곱하기 n 콤비네이션 2를 계산한 게 0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이거는 이 콤비네이션이라는 식을 제대로 풀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매번 풀 때마다 이렇게 바꿔서 쓴다라면 귀찮지 않겠어? 힘들겠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써야 돼. 일단 이거부터 익숙해지게 연습을 좀 해놔. 그러면 선생님이 나중에 퍼뮤테이션처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자, 가보자. 그러면 3 곱하기 얘부터 보는 거야. 어떻게 쓰면 돼?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을 여기서 이거 빼는 거지? n-2의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겠죠? 그 다음 빼기 뒤에 거를 쓰면은 n 팩토리얼이고 n-2의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한 게 0이 되는 거지? 여기다 4 곱하고 확인돼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자 보자. 분수로 나왔으니까 통분을 해야 되겠지? 여기 지금 보이는 3을 약분할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3, 2, 1이 곱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2 팩토리얼로 바꾸면 되겠지? 자연스럽게 통분이 돼버렸어. 확인되죠? 그러면 우리는 n-2의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이 분모인데 이거 분해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빼기 4 곱하기 n 팩토리얼 계산한 게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분자를 계산한 게 얼마면 되는 거야? 0. 그러면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다시 쓰면 n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n 팩토리얼이지 빼기 4 곱하기 n 팩토리얼을 계산하면 0이 나온다는 얘기네. 그러면 n 팩토리얼 똑같이 생겼잖아. 여기 있는 n 플러스 1하고 4를 뺐더니 0이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n 플러스 1 빼기 4가 0이겠구나. 따라서 n이 얼마야? 3이구나. 이렇게 찾아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쓰는 거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 익숙해지고 나면 나중에 계산 한번 가르쳐줄게.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얘기할 거야. 확인됐죠?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가보자. 두 번째 봤더니 장래희망이 프로그래머인 학생이 4명, 디자이너는 3명이 있어.
그럼 프로그래머인 학생 2명, 디자이너인 학생을 1명 뽑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자.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사람은 4명이었거든? 그 중에 몇 명을 뽑으래? 2명.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첫 번째, 4명 중에서 2명을 뽑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4 콤비네이션 2라고 쓰면 되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디자이너는 전체가 3명인데 3명 중에 1명을 뽑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어이, 똑똑하다. 그렇지, 이렇게. 자, 그러면 분명히 두 가지 사건을 따로따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찾았어.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왜? 왜 곱해야 돼? 그렇지.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 우린 두 개를 다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해내면 되는 거지. 자, 그럼 4 콤비네이션 2부터 계산을 하는 거야. 어떻게 했어? 4팩을 4-2팩 그리고 2팩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3실은 3팩을 2팩과 1팩으로 나누면 되겠지? 자, 여기부터 24잖아. 4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야? 6이 되겠죠. 곱하기 6이잖아. 2로 그냥 나누면 되지? 얼마야? 3.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3번입니다. 민서를 포함한 총 7명 중에서 4명을 뽑아야 되지. 근데 민서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지. 거기다가 밑줄 하나 쳐놓을까? 민서가 포함된다. 쳤어요? 자, 앞으로 우리가 누구누구는 반드시 포함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원래 몇 명을 뽑아야 되는 거였지? 4명을 뽑아야 되지. 그 4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민서지. 그러면 굳이 4명을 다 뽑을 필요가 있어? 1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 결국에 우리는 전체 인원 7명이 아니라 민서를 뺀 6명 중에 3명만 뽑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민서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이 얘기는 민서는 제외시키는 거야.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명으로 바뀌어? 6명으로 바뀌지. 그 중에 민서는 이미 뽑혔으니까 뽑힌 자리도 제외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바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6 콤비네이션 3이라고 쓰면 되겠지? 계산합시다. 6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과 3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6 팩토리얼 이것도 다 일일이 곱해야 되잖아. 계산하기 싫지? 그때 팩토리얼 성질을 또 활용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 6 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곱하기 4에다가 곱하기 3 팩토리얼이잖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밑에 있는 3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이 나오면 하나를 약분해도 되잖아. 그 다음에 요거 3 팩토리얼은 계산하기 쉽잖아. 6이지? 바로 또 약분 하나 더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계산을 할 때 지금부터는 약분을 다 하고 계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최종 경우의 수가 20가지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간단하지? 자, 그럼 네 번째 거도 가보자. 서로 다른 소설책 6권, 수필집 4권, 총 10권이잖아. 그 10권 중에 4권을 고를 거야. 그러면 단순하게 10권 중에 4권을 골라라 하면은 10 콤비네이션 4를 계산하면 될 거란 말이지. 근데 뒤에 조건이 붙었어. 소설책과 수필집이 적어도 한 권씩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랬지. 다시 말하면 소설책은 최소 한 권이 나와야 되지. 수필집도 최소 한 권이 나와야 되지. 즉 무조건 한 자리씩은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어떻게 구할까? 사건으로 나눠 생각해보는 거야. 첫 번째, 소설 1권, 수필 3권. 두 번째, 소설 2권, 수필 2권. 세 번째, 소설 3권, 수필 1권. 3가지를 다 찾아야 되겠네? 빡세지 않겠어? 그럼 그럴 바에는 뭐 이용하자? 6권을 이용하자. 6권을 이용하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면 될까? 이번 문제는. 그렇지. 네 번째 문제 6권 이용할 건데 전체 경우에서 빼는 거야. 뭘 빼냐? 소설이 빵권, 수필이 4권 나오는 경우를 빼는 거야. 또 누굴 뺄 거냐? 소설이 4권, 수필이 빵권 나오는 경우를 빼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10 콤비네이션 4가 되겠지? 여기서 빼기 수필 4권만 뽑으면 되잖아. 수필은 4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4권 중에 4권인 4 콤비네이션 4. 다시 소설은 6권 있었지? 6권 중에 4권인 6 콤비네이션 4.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6권까지 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지? 자, 10 콤비네이션 4 계산할 거야. 10 팩토리얼을 6 팩토리얼과 4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빼기 4C4, NCN이니까 그냥 1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자, 6C4 계산해야 되거든? 엄밀히 따지면 이거 6C4 원래 계산해야 되잖아. 귀찮지? 얘랑 똑같은 게 누구냐? 6 콤비네이션 2일 거야. 맞아요? 아니요? NCR이랑 NCN-R이랑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6 팩토리얼을 6-2 4 팩토리얼과 2 팩토리얼로 똑같이 계산해도 되겠죠. 뭐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면 받거나 안 받거나 똑같기는 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힘들다. 그치? 일일이 다 쓰기 귀찮지?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지금부터 줄여볼 거거든? 잘 봐야 돼. 자, 원래 계산하던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6 팩토리얼을 없애면 되잖아. 그러니까 분자를 10, 9, 8, 7을 곱하고 6 팩토리얼을 곱한 걸로, 그리고 6 팩토리얼 쓰고 곱하기 4 팩토리얼로.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얘가 약분이 될 거지. 그러면 애초에 쓰지 말자. 어차피 약분돼서 사라질 거니까. 이렇게만 남기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뭘로 판단할 거냐면 10C4지. 10부터 4개의 숫자를 줄이면서 분자 자리에 적었어. 오씨, 그러네. 퍼뮤테이션 할 때랑 비슷하지? 그리고 뒤에 있는 4의 팩토리얼을 남긴 거야. 우와, 뭔가 말이 만들어지고 있지?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자, 요걸로 한번 가보는 거야. 요렇게. 요걸로 가면은 2 팩토리얼과 4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똑같이 6 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팩토리얼. 둘 중에 큰 거를 없애려고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곱하기 4 팩토리얼이면 마찬가지로 4 팩토리얼 없애도 되겠지. 남겨놨더니 6부터 2개고 2 팩토리얼이지. 얘가 6C2로 바꾸면 말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거야. 그럼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요 식을 그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자, 일단 10C4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이고 4C4는 1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 다음 빼기 6C4는 6 콤비네이션 2로 바꿨어. 이제 산수하는 거야. 10C4 어떻게 하면 되냐? 10부터 숫자 4개를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분자는 4 팩토리얼이니까 4, 3, 2를 곱했구나. 이렇게. 그 다음 하나 빼고 다시 6 콤비네이션이니까 6부터 숫자 2개, 2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여기서 약분부터. 그럼 쓱쓱쓱. 다시 이렇게 이렇게. 3, 7에 21이니까 210 빼기 1. 그 다음 다시 여기 2랑 요렇게. 그러면 바로 빼기 15. 그러면 210에서 결국 16을 빼란 얘기지? 얼마야? 그렇지, 194.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은 이렇게 끝이 난 거고 이제 5번 문제로 또 넘어가서 다른 문제들도 살펴보자고요. 자, 5번을 봤더니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홀수 2개와 서로 다른 짝수 2개로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할 때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의 개수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홀수가 2개 필요하지? 짝수도 2개 필요하지? 그럼 만약에 내가 홀수를 1, 3을 뽑았고 짝수를 2, 4를 뽑았어. 그럼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는 게 1, 3, 2, 4밖에 없을까? 뭐 굳이 홀수 갖고 연속할 필요는 없잖아. 다시 말하면 뽑아놓은 숫자 4개를 순서대로 다시 나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즉 다시 말하면 5번 문제는 이제부터 복합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야. 즉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단 홀수 2개를 뽑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뭘 뽑아야 돼? 짝수 2개를 뽑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해야 되는 거야? 뽑아놓은 4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는 과정까지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씩 하나씩 정하면서 경우의 수를 찾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자, 홀수 1부터 9까지 숫자들이니까 홀수는 몇 개 있지? 5개. 그럼 5개 중에 2개를 일단 뽑기만 하면 되잖아. 콤비네이션 2. 자, 짝수는 몇 개 있지? 그러면 4 콤비네이션 2. 그럼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4 팩토리얼. 확인됩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순서대로 5 콤비네이션 2에다가 4 콤비네이션 2를 당연히 곱해야 되겠지? 그리고 다시 곱하기 4 팩토리얼까지 계산해서 마무리를 하겠구나. 산수는 직접 해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6번 문제 또 이어서 가보죠.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6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 이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찾아라라고 얘기했지? 직선에다 동그라미. 지금부터 이제 도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 조합에서 자주 나오거든? 자, 직선을 만들고 싶어. 내가 A, B 두 점을 뽑아서 직선을 만들었어. 그럼 직선 A, B라고 부르겠지. 근데 직선 B, A도 같아 달라? 같지. 다시 말하면 점을 누굴 먼저 뻗는지가 중요해, 안 중요해? 그냥 2개의 점만 있으면 되지. 뽑기만 하면 되지. 다시 말하면 6번 문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직선은 그냥 뭐냐면 점 2개를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직선과 마찬가지로 대비될 수 있는 게 선분도 있을 것이고 반직선이라는 것도 있을 거야. 이제 앞으로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선분도, 선분 AB, 선분 BA 같아 달라. 야, 선분 A, B가 있으면 선분 AB, 선분 BA 같아 달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점 2개 뽑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직선 AB, 반직선 BA 같아 달라. 반직선 AB는 여기서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애고 반직선 BA는 여기서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애니까 다른 모양이지? 다시 말하면 반직선은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반직선은 우리가 점 2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직선과 선분은 n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는 콤비네이션으로 계산이 가능할 것이고 반직선은 n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퍼뮤테이션이랑 연관이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요 내용 자체를 2가지를 비교하면서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점이 총 6개인데 그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계산 6 콤비네이션 2가 되겠죠. 자, 한 번 더 계산해보자. 그러면 6부터 숫자 2개만 적고 분모는 2의 팩토리얼로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는 15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확인되시죠? 요거 잘 기억해놔야 돼. 요거 자체가 곧 문제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7번 문제 같은 애들이 나온다. 7번. 팔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사실 얘는 콤비네이션, 퍼뮤테이션 쓸 필요가 없어. 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배웠거든. 기억이 나야 말이지. 나요, 안 나요? 그지? 그러면 우리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가 힘들어졌지? 그럼 어떻게든 콤비네이션을 이용해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자, 어떻게 이용해 보면 될까? 일단 대각선이라는 얘기가 등장했으니까 대각선은 선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7번 문제 바로 가는 거야. 팔각형이잖아. 8개에서 선분 만들기 위해서 점 2개만 뽑으면 되겠구나. 확인됩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 변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만들어지게 되는 모든 변의 개수 8개를. 그게 끝이지 뭐.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만 해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만을 계산해서 적용했던 게 지금처럼 특정한 사건들에 대한 분류로 나누게 됐을 때 그때 이제부터는 경우의 수끼리 더하거나 빼는 거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이제 사고가 한번 확장이 되는 거야.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8번 문제. 8번은 별표를 하나 치세요. 이런 8번 같은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풀 줄만 알면 쉬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오늘 얘기를 해줄 테니까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해가 안 되면 또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점이 몇 개 있지? 8개. 그럼 이 8개의 점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 삼각형을 만들려고 그랬어. 확인되죠? 그러면 생각해봐. 삼각형은 점이 몇 개가 필요하지?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에서 점을 몇 개 뽑아야 되지? 끝이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만약에 여기서 사각형 만들고 싶어. 점을 몇 개 뽑아야 되지? 그렇지. 즉 몇 각형이냐에 따라서 뽑는 점의 개수가 달라질 거란 얘기야. 그럼 지금은 삼각형을 만들 거니까 우리는 8C3으로 점을 3개만 뽑으면 그만이야. 왜냐면 ABC라는 삼각형이랑 BCA라는 삼각형은 읽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확인됐죠? 자, 8C3 찾았지? 보통은 대부분 문제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나거든? 근데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안 끝나. 왜냐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 어떻게 뽑으면 돼? 여기 보이는 5개의 점들 중에서 3개를 뽑는 순간 선분이 만들어지지 삼각형이 만들어지진 않지? 그러니까 여기서 안 만들어지는 경우를 빼는 거지. 어떻게 하면 안 만들어져? 5개의 점들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안 만들어지잖아. 이렇게 해서 빼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개수. 그러면 조금만 더 응용해보자. 사각형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사각형은 8개의 점에서 몇 개가 필요하지? 4개가 필요하지. 이렇게 찾을 건데 마찬가지로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를 빼줘야 되지. 어떤 경우가 안 만들어지겠어? 이 5개의 점들 중에서 4개를 뽑으면 사각형이 아니라 선분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일단 5개에서 4개를 뽑는 경우를 뺄 거야. 그러면 끝일까?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건? 여기 안에서 그림을 막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점을 뽑고 이렇게 뽑았어. 몇 각형 돼? 그렇지. 또 안 되지. 다시 말하면 5개의 점들 중에서 3개를 뽑고 나머지 하나를 위에서 뽑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일단 5개의 점들 중에서 3개를 뽑아. 이렇게 뽑았다고 쳐봐. 그러면 위에 있는 점들 3가지 중에 하나를 또 뽑으면 사각형이 안 되지. 여기다가 곱하기 위에 있는 점 하나 뽑는 경우 3가지. 이거를 또 빼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 조금씩 가는 건데 결국은 안 만들어지는 경우들을 어떻게 해라? 빼라는 얘기로 가는 거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빼라. 확인됩니까? 그래서 8번 문제를 풀 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빼기를 하는 애들 있지?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뺀 건지 왜 얘네들을 뺐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꼭 생각하면서 확인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잘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와서 꼭 질문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 넘어가면은 이제 또 복잡한 형태들이 등장을 하는데 유형 9번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번에는 뭐 했어? 뭘 만들래? 평행사변형을 만들려고 그랬지. 그럼 평행사변형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9번 문제가 조금 복잡해 보여. 우리가 그냥 사각형을 만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아무 점이나 4개를 뽑고 이어버리면 그만이었거든. 근데 이번 9번 문제에서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모양을 아예 딱 줘버렸잖아. 그러면 지금처럼 모양이 딱 주어져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한 가지 조건을 더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조건이냐? 여기 안에서 평행사변형이라는 도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즉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 다시 말하면 내가 평행사변형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점을 2개 뽑았잖아? 그러면 점이 앞으로 2개를 더 필요한 거잖아. 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점을 뽑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선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추가로 그려낼 수가 없단 말이야. 이번 문제에서는. 이 선을 따라서만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걸 2개를 뽑으면 무조건 이렇게 따라와 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어쨌든 평행사변형도 사각형이니까 일단 점을 뽑는 건 확실해. 맞지? 자, 그러면 점을 뽑게 되면 일단 점이 몇 개가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확인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점을 쭉 확인했더니 한 줄에 3개씩 해서 4줄이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확인됐죠? 총 12개의 점이 있는 거잖아. 여기서 그냥 내가 무턱대고 12개 중에 4개를 뽑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여기서 이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다 빼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안 만들어지는 경우들 너무 많을 거 아니야. 당장 이렇게 2개 뽑고 이렇게 뽑으면 안 되고 이렇게 뽑아도 안 되고 막 종류가 너무 중구난방이잖아. 아까 문제랑은 또 조금 다른 얘기가 돼버리겠지.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확실하게 안 보이니까. 너무 많은 경우가 보이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는 생각을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꾸냐? 어쨌든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이렇게 생긴 변을 하나 내가 뽑았어. 이렇게 생긴 점을 뽑았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길이가 똑같은 애가 밑에서 뽑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맞죠? 다시 말하면 가로에 있는 3개의 점들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먼저 뽑는 거야. 즉 가로를 먼저 완성한 다음에 세로를 완성하자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야. 즉 가로를 내가 먼저 이렇게 생긴 애를 만들어냈어. 그러면 여기 점에서 출발하는 세로가 이렇게 완성이 돼 있다라면 반대편은 무조건 평행해야 되고 얘랑 무조건 평행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즉 가로선 하나, 세로선 하나만 만들어내면 되겠구나. 이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가로는 3개의 점 중에 2개만 뽑으면 되지. 3C2로 뽑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세로는 4개의 점 중에 2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4C2로 뽑는 거야. 그럼 가로와 세로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우리는 3C2에다가 곱하기 4C2로 바로 계산을 해서 평사의 개수를 찾게 될 것이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평사를 찾는 방법은 가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개수와 세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개수선으로 나눠서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요 7번 문제랑 같이 비교하면서 기억을 해버리잖아? 되게 많이 헷갈릴 거야. 이게 7번 맞나? 아니 8번이잖아. 여기 8번. 그러니까 둘을 비교하면서 기억하지 말고 둘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해버려. 사각형이냐 평사냐 비슷한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문제구나라고.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함수가 등장했네요. 원래는 여기 있는 함수에 대한 경우의 수 찾는 거 있지. 이거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 앞에서 함수 1대1 등 1대1 함수 다 해봤지. 거기서 함수의 개수 찾는 거 선생님이 식으로 다 적어줬었잖아. 정의역과 공역 막 해서. 기억나 안 나? 확실해? 근데 왜 안다 그래, 이씨. 그거를 다 여기 나와 있는 콤비네이션 퍼뮤테이션으로 바꿔야 돼. 자, 일단 함수부터 보자. 함수는 분명히 우리가 찾는 방법을 어떻게 찾게 되냐면 정의역 하나마다 치역에다 다 대응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이야. y가 1, 2, 3, 4야. 그럼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였지? 4, 4, 4지. 다시 말하면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찾게 되냐면 공역의 개수 있죠. 공역의 개수를 거듭 제곱하는 거야. 정의역의 개수만큼. 이렇게 찾아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확률 같은 게 가서 배워. 중복순열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이렇게 찾는구나 정도로만 알아도 함수는. 확인되죠? 그럼 자, 다시 1대1 함수를 찾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가 4가지면 그 다음은 3, 2로 바뀌어버리지. 다시 말하면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정의역의 개수가 3개지. 그럼 공역도 몇 개가 필요한 거야? 여기서 뽑히는 치역이 몇 개야? 3개. 즉 4개 중에 3개를 뽑아. 대응되는 순서를 바꿀 거잖아. 순서를 나열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1대1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찾게 되냐면 공역의 개수에 퍼뮤테이션을 해서 정의역의 개수로 퍼뮤테이션을 해. 공역의 개수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정역의 개수만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라. 확인돼요?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라는 녀석은 여기 하나가 사라져야 되지? 이 상태에서 만드니까 3, 2, 1이 되겠지? 즉 뭐야? 공역의 개수에 정의역의 개수에 사실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차이는 없어. 개수가 같으니까.
그 개수의 팩토리얼을 계산한 거랑 똑같은 거야. 확인되죠? 그러면 항등함수는 뭐 식으로 만들 필요도 없겠지? 항등함수는 무조건 몇 개였어? 한 개였지. 상수함수는 정의역의 개수만큼이었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간단하니까 빼고 요 세 가지만 퍼뮤테이션과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거듭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추가로 기억하면 돼. 그래서 요걸 알고 있는 상태로 10번 문제로 가는 거야. 자, 10번 문제를 지금 보면은 이런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 같은 간단한 얘기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등장하게 되냐면 조건을 줄 거야. x1하고 x2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의역을 비교하라는 얘기거든. 비교를 했더니 정의역이 작은 애가 대입된 함수값은 당연히 더 작아야 된대. 다시 말하면 지금 10번 문제에 정의역 x를 봤더니 1, 2, 3, 4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역 y를 봤더니 y가 5, 6, 7, 8, 9, 10이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지? 만약에 1이 7을 고르는 순간 2는 7보다 큰 8, 9, 10 중에 골라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즉 작은 애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1이 누굴 고르냐에 따라서 2가 고를 수 있는 게 정해지고 1, 2가 누굴 고르냐에 따라서 3이 정해지고 3이 누굴 고르냐에 따라서 4가 또 정해지고 결국에는 앞에서부터 하나씩 맞춰봐야 된다는 얘기야. 수영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수영도 그리면은 지금이야 어찌어찌 그릴 수는 있거든. 4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숫자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해봐.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또 생각하는 거야. 방금 얘기했던 요 내용들과 연결을 지어보는 거야. 어떻게 연결을 지을 거냐면 어쨌든 정의역이 4개잖아. 그러면 이 6개의 치역 공역들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치역은 몇 개야? 4개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공역 6개 중에 치역 4개를 먼저 뽑아버리는 거야. 치역이 될 만한 애들 4개를. 그럼 4개를 뽑은 게 만약에 이렇게 뽑혔다고 쳐봐. 그러면 1은 당연히 어디에 대응되는 수밖에 없어? 그렇지. 무조건 작은 거에 가야겠지. 2는 무조건 여기. 3은 무조건 여기. 4는 무조건 여기. 다시 말하면 뽑아만 놓잖아? 자연스럽게 크기 순으로 알아서 대응이 될 거라는 얘기야. 굳이 순서대로 나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냥 뽑기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조건들을 하나씩 맞추면서 생각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6시4 계산만 하면 되겠지? 이거는 다시 쓰면 6 콤비네이션 2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15가지구나. 이렇게 계산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10번 문제는 별표나 쳐놔. 이 문제가 이제 응용 변형되는 문제들이 뒤로 많이 나올 거야. 그것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런 의미에서 우리 144쪽을 보면은 유형 10번에 3문제가 나와 있거든.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 오케이? 자, 어디로 가볼 거냐? 53번 문제를 하나를 해보자. 물론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푼다고 해서 답 적어놓지 말고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고 잘 이해 안 되면 영상 한번 꼭 다시 봐. 자, 53번 문제 한번 읽어봐. 지금부터. 선생님 요거 적을 동안에. 자, 이렇게 정의역이 5개, 공역이 7개가 써져 있는 상태야. 근데 문제를 봤더니 가조건에서는 x가 작으면 함수값도 작은 걸 골라줘야 된대. 근데 나조건을 봤더니 4는 무조건 1을 고를 수밖에 없대. 그러면 일단 적어놓은 그림 있지? 4가 무조건 1을 고른다라고 표시를 해버려. 그럼 이제 우리는 1, 2, 3이 고를 건데 1, 2, 3은 1보다 큰 2, 3을 고르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뭘 생각할 수 있냐? 1, 2, 3은 이 4개 중에 골라줘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4개 중에 3개를 먼저 뽑아야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상 총 4가지 일단 찾은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1, 2, 3은 대응될 수 있는 애를 찾아 놓은 거잖아. 첫 번째에서 이제 5가 대응될 수 있는 것만 찾으면 되지. 5는 2랑 3 중에 아무거나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몇 가지? 바로 그냥 2가지. 그래서 결국엔 4 곱하기 2다 해서 8가지예요.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얘기들. 근데 이런 식의 얘기들을 결국에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반복 숙련이 돼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어느 정도 좀 인식이 되거든.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함수 문제에서 가와 나에 나와 있는 조건 있지.
저 조건이 저것만 나오는 게 아니겠지. 여러 가지 조건들로 바뀌겠지. 그걸 해석하는 게 되게 해석해야 될 양이 되게 많아. 그래서 보다가 문제 보면서 이해가 안 되잖아? 꼭 해석 때문에라도 질문을 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그때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죠. 자, 앞으로 넘어가서 11번 문제를 볼 겁니다. 자, 11번 문제 지금 보면은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을 똑같은 3개의 빈 상자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개빡센 거야. 여기 보이는 11번과 12번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분할과 분배라고 부르거든요. 이 분할과 분배가 진짜 거지 같아. 그래서 분할과 분배를 오늘 안 할 거야. 다음 시간에 하자. 이거는 오늘 설명을 하면 사실 내가 설명하는 데는 얼마 안 걸리거든. 근데 실제로 문제 풀고 막 하다 보면 헷갈려. 그래도 오늘 할까? 하고 월요일 한 번 더 할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응.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이 분할과 분배인데, 문제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할 거야. 이 분할과 분배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은 딱 10번과 11번 유형 두 가지로 나눠져. 그래서 11번 유형 있지. 11번과 12번으로 나눠지는데 11번 유형은 분할과 분배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12번 문제는 따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대진표 문제는.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풀이를 좀 다르게 가져간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대진표 문제를 예로 풀잖아? 그러면 니네가 너무 헷갈려. 그래서 대진표는 아예 아싸리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주고 분할과 분배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줄게. 자, 뭐냐면 분할이라는 녀석은 말 그대로야. 우리가 분할, 나눈다라는 얘기지. 즉 조건에 맞춰서 나누는 거야. 확인돼요? 그리고 분배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 나눠놓은 데에다가 하나씩 주는 거야. 즉 분배라는 얘기는 나눠준다라는 뜻이라고 보면 돼. 확인돼요? 그러니까 둘 다 나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버리니까 헷갈리는 거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분할은 스탠바이야. 준비. 이렇게 할 거야. 예상. 분배는 실제로 주는 거야. 확인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탕을 10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주희랑 성원이한테 주고 싶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분할이야. 그럼 몇 명한테 주는 거야? 2명한테 주는 거지. 그럼 이제부터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몇 개씩 줄까 고민하는 거지. 그러면 2명한테 줄 거라는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몇 개씩 줄까 생각을 하는 게 분할이야. 그러면 어떻게 줄 수 있어? 10개, 빵개, 뭐 1개, 9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주는 거야. 그게 분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순서에 맞춰서 분할과 분배라는 순서에 맞춰서 1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거야. 11번 문제 보면 뭘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사탕 6개 가지고 있지. 근데 바구니 3개 나눠 담을 거지. 즉 바구니가 하나, 둘, 3개의 바구니가 있어. 자, 이제부터 말이 중요하거든. 문제를 보면은 밑줄 하나 쳐봐. 똑같은 상자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밑줄 쳐봐. 똑같은 상자. 자,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나눠줄 거잖아.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분할을 준비해야 되지. 분할을 했더니 하나, 4개로 분할을 했어. 이 경우랑 하나, 4개, 하나로 분할을 했어. 같을까 다를까? 똑같은 상자잖아? 같아. 왜냐면 그냥 똑같은 책상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올려만 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주희 앉아있고 나 앉아있고 성원이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하나, 넷, 하나 주는 거는 같아 달라? 다르지. 다시 말하면 상자가 똑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같은 경우가 될 거냐 다른 경우가 될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읽고 이걸 먼저 파악해야 돼. 똑같은 상자냐 아니냐. 확인돼요? 지금은 똑같은 상자니까 둘이 같겠지. 물론 4, 1, 1도 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확인되지?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분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편하게 1, 1, 4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자, 두 번째로 분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렇지. 1, 2, 3으로 분할해 줄 수 있어. 자, 그럼 세 번째로 분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얘 하나 준 거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두 개로 늘리면 되잖아. 그럼 여기 두 개, 두 개. 다른 방법 또 있을까? 더 없지? 세 가지 방법으로 분할할 준비를 했어. 그럼 이제 분배해서 나눠줘야 돼. 자, 근데 그 사탕도 마찬가지야. 사탕도 지금 보면은 서로 다른 사탕이냐 똑같은 사탕이냐의 차이가 생겨. 그래서 아예 써놨잖아.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이라고. 그럼 자,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하나하나 4개 줄 거지. 근데 사과 맛, 딸기 맛 주는 거랑 딸기 맛, 사과 맛 주는 거랑 같을까 다를까? 다른 경우가 돼버리겠지. 그거를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만약에 그냥 사탕 똑같은 사탕 6개면은 A 사탕, B 사탕 주나 B 사탕, A 사탕 주나 똑같은 거잖아. 근데 서로 다른 사탕이니까 어떻게 주느냐가 또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우리는 분배, 이제부터 나눠줄 거야. 서로 다른 사탕 나눠줄 거지. 6개의 서로 다른 맛 중에 하나를 줄 거지. 6개 중에 하나를 뽑아주면 돼. 그럼 몇 개가 남았어? 5개. 5개 중에 하나 뽑아주면 돼. 그럼 남은 거 4개 중에 4개를 몰아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똑같은 책상이야. 딸기 맛, 사과 맛 올려놓는 거랑 사과 맛, 딸기 맛 올려놓는 거랑 같아 달라? 같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분할한 게 서로 자리를 바꾸면 중복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곱하기 자리 바꾸는 경우 200분의 1은 할 필요가 없겠구나. 여기까지 확인돼요? 좋아. 자, 그러면 두 번째. 6개 중에 하나 주면 되지. 61 곱하기 5개 중에 2개 주면 되지. 다시 곱하기 33. 이번에는 중복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개수가 서로 다르잖아. 그러면 당연히 완전히 다 다른 경우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따로 나눠줄 게 없겠구나. 확인되죠? 자, 여기 가자. 6개 중에 2개 주겠지. 남은 게 4개가 남았고 그 중에 2개 주겠지. 남은 게 2개가 남았고 그 중에 2개 주겠지. 자, 그럼 또 생각해. A, B, C, D, E, F 사탕. A, B, E, F, C, D 사탕. 같아 달라? 다시. A, B, C, D, E, F 사탕. 확인됐지? A, B, E, F, C, D 사탕. 같아 달라? 확실해? 나한테 왜 이런 거 물어봐요? 라는 눈으로 보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주희가 사과맛 딸기맛 받는 거랑 성원이가 사과맛 딸기맛 받는 거랑은 다르잖아. 근데 그냥 올려만 놓을 거야. 책상 위에. 여기에 사과맛 딸기만 놓는 거랑 여기에 사과맛 딸기만 놓는 거랑 여기에 사과맛 딸기만 놓는 거랑 같아 달라? 같잖아. 개수만 똑같으면. 맞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거 3개끼리 자리 바꾸면 다 똑같은 경우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곱하기 뭐 할 거야? 3개끼리 자리 바꾸는 300분의 1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이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얘 계산하면 지금부터 하면 6 곱하기 5 곱하기 1이잖아. 15 곱하기 2분의 1, 15가지. 여기는 6 곱하기 10 곱하기 1이니까 60까지. 다시 여기는 15 곱하기 6 곱하기 곱하면 90. 1이고 90을 6으로 나눌 거니까 15가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20가지 경우의 수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찾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근데 개수가 지금 다른데? 계산이 어디선가 틀렸나? 바보짓 했네? 30에다 60 더했는데? 얼마야? 그렇지. 요렇게. 확인됐나요? 네, 요렇게. 그래서 요 분할과 분배는 생각보다 어려워. 집에서 꼭 다시 한번 풀어봐. 안 되면 또 질문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12번. 이거는 선생님이 문제 푸는 대진표 작성을 아예 알려준다 그랬지? 이 대진표 작성하는 문제가 다른 이름으로 조편성이라고 부르거든? 자, 이거는 그냥 푸는 법을 가르쳐 줄게.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팀이 있어. 경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경기 또 하고 경기 또 해서 이렇게 경기하고 마무리야.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서 경기를 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찾을 거야.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은 두 팀으로 나눠져 있지. 원래는 나눠야 돼. 분할과 분배를 이용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되게 복잡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쉽게 푸는 방법 이렇게 생각해. 어떻게 하냐면 어찌됐건 8팀 있지. 순서대로 쫙 나열해. 그럼 뭐가 돼? 8팩토리얼이지. 근데 봐봐. A, B팀이 배치됐어. A, B팀이 배치돼서 경기하는 거랑 B, A팀이 배치해서 경기하는 거랑 같아 달라. 같지. 그러니까 둘이 자리 바꾸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무시해도 되는 거지. 중복이니까. 그러니까 2팩으로 나누는 거야.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걸.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또 나누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또 나누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또 나누는 거야. 그럼 이제 또 봐. 이렇게 경기하는 팀이랑 이렇게 경기하는 팀 위에서 또 만날 거잖아. 얘네 둘이 통째로 바꿔도 돼, 안 돼? 바꿔도 되지. 바꿔도 같은 거잖아, 결국에. 맞죠? 그러니까 또 나누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또 나누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 있는 이 팀 전체랑 이 팀 전체 네 팀이 서로 자리를 바꿔도 똑같겠지. 또 나누는 거야. 이렇게 자리 바꾸는 게 똑같은 것만큼 다 나눠버리면 돼. 확인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기억해. 그럼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6팀이 있어, 이번엔. 이번엔 이렇게 경기할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일단 뭐해? 6팀이니까 6팩토리얼로 순서대로 나열하지.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자리 바꿔서 똑같은 경우들 나눌 거야. 얘네들 자리 바꿔, 요렇게 경기하는 거 순서 바꿔도 되지. 2팩. 이렇게 경기하는 거 순서 바꿔도 되지. 2팩. 이쪽에 경기하는 거 순서 바꿔도 되지. 2팩. 또 나누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 경기를 하게 될 때 순서 바꿔도 돼, 안 돼? 되지. 2팩. 여기는 없네? 그럼 무시. 자, 이제 이렇게 대진표를 짰을 때 순서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이유는 여긴 4팀이 준비돼야 되고 여긴 2팀이 준비돼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 2팀과 이 4팀을 자리를 바꿔버리게 되면 여긴 2팀이 비고 여긴 2팀이 남잖아. 그러니까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야. 확인돼요? 그럼 자, 하나 더. 이번엔 여기서 똑같이 있는데 부전승을 하나 만들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몇 팀이야? 7팀이지? 7팩. 자,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바꾸면 괜찮지? 2팩. 이렇게 바꿔도 괜찮지? 2팩. 이렇게 바꿔도 괜찮지? 2팩. 다시 이렇게 바꾸면 괜찮아, 안 괜찮아? 2팩. 이렇게 바꾸면? 안 되지. 팀 개수가 차이 나버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괜찮아? 여긴 4팀이고 여긴 3팀인데? 안 되지. 그러니까 끝이야. 확인돼요? 이렇게 팀 개수를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돼. 숫자끼리만. 이해되죠? 이거 가지고 바로 지금 나와 있는 12번 문제 볼 거야. 그러면 12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6팀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 이렇게 경기, 이렇게 경기, 이렇게 경기, 이렇게 경기 하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럼 자, 전체 몇 팀이야? 6팀이지? 6팩토리얼 해야 되지? 자,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순서 바꾸면 되죠? 이렇게 순서 바꿔도 되죠? 이렇게 순서 바꾸면 안 되죠? 이렇게 바꿔도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바꾸면요? 되죠? 끝이야. 이거야. 잘했어.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자, 계산하자. 6팩토리얼 720이거든? 2팩, 2팩, 2팩을 곱하면 8이야. 그러니까 몇 가지? 이렇게 정도 나오는 거야. 어떻게 보는지 알겠지? 그래서 대진표 작성은 그냥 이 방법으로 기억해놔. 알겠죠? 분할과 분배로 절대 하지 마. 분할과 분배로 하면 이거 머리 아프다. 확인되지? 그래서 어쨌든 분할과 분배는 11번 문제 유형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야.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면 145쪽에 54, 55, 56, 57 있거든? 여기서 사실은 분배하게 됐을 때 개수를 찾는 게 골치가 아픈 거지 분할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어. 정 안 되면 계산하다가 계속 답이 틀리고 막 하잖아? 분할이라도 확실하게 연습해가지고 와. 알겠죠? 그리고 기왕이면 분배까지 해보시고요. 확인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조합에 대한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 유형이야, 결국 조합은.
그냥 뽑기를 한다 정도로만 끝나는데 그걸 가지고 변형되는 문제 유형들이 조합에 엄청나게 많아. 사실 우리 이 책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더 많은 문제들을 살펴봐야 되거든. 그거는 기말고사 때 시험 대비하면서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내용 정리하는 데 포커스 맞추고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유형들은 풀 수 있게끔 준비 좀 해놓도록 하자고요. 확인됐죠? 자,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영어원 가야 되잖아.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려갑시다.